우리 알트코인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뉴스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자주 보셔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업비트에 올라와 있는 여기에 이제 담당자분들이 나름은 정설을 해서 여기 올리거든요. 주요하게 중요하다는 거는 그래서 찾아보려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만 저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만 해도 양이 꽤 됩니다. 여기만 찾아봐도 여러분들 안 찾아보는 것보다 훨 낫다. 충분히 여기 있는 거는 다른 데 가면요 겹칩니다. 전부 어떤 뉴스 어떤 어디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것들이 겹칩니다. 다 비슷하거든요. 여기를 모아서 요 업비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요것만 보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주요하게 이렇게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쳐다보자. 좀 드릴게요. 블록 미디어에서 보면 생각 외로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올려드리지만 괜찮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상당히 잘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주식 500% 폭등, 짝퉁주의보, 묻지마 테마 중에 이런 거는 볼만하죠. 보겠습니다. 지난해 정시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메타버스 테마주가 올해에도 주목받고 있다. 정권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시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메타버스 및 NFT 관련주로 꼽히는 이메이드맥스는 지난해 1500% 급등해 국내 정시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이런 거고요. 국내 거네요. 그죠? 정권가에서는 올해에도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좀 갈리죠. 어떤 또 전문가는 이제 조정이 올 수 있다. 올렸기 때문에 2022년은 이제 조정이 온다 얘기죠. 하락이 올 수 있다 얘기죠. 어떤 분은 또 지금과 같이 또 뭐 여전히 강세장이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됩니다. 체인링크 33% 급등, 올해 디파이 오라클 강세, 링크 주목.
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가 지난 일주일 새 10에서 20%가량 급락했지만 인기 있는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는 33% 급등하며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습다. 그리고 올해는 대부분의 주 암호화폐에 대한 시작이 불안정했지만 체인링크는 2022년 최고의 암호화폐 선택으로 모멘트를 얻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해 체인링크가 디파이와 오라클 네트워크 분야를 리드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3, 최근 디파이 섹션에서 강점과 지속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링크 가격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디파이 시즌과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19.5달러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면 다시 고점에 도전할 것이고 33달러를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에 진입해 77에서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오, 뭐 완전히 뭐 가볼까요? 33달러가 의미가 뭐지? 33달러를 잠깐만 이거
근데 33달러는 음, 33달러를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에 진입해 70에서 110달러. 오. 그렇죠? 세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체인링 값도 그죠? 우리 체인링 값은 체인링크가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거래량 또 지금 최근에 어제도 얘기를 드렸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역대 이제 최고로 터진 거죠. 우리 보면 보세요. 고, 어, 체인링크가 그 거래량을 보고 하면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량이 괜찮네요. 그다음에 토론 창시자 지금이 비트코인 최저의 매수 시기. 비트코인이 41,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지만 저스틴선 토론 창시자는 지금이 최저의 매수 시기다. 그래서 샀다 얘기죠. 부켈레 엘사바로 대통령은 안 사나? 이 양반 지금 사야 될 텐데 돈이 없나? JP 모건 전망 2022년은 금융이 토코나하는 해. 이런 게 유의미하죠. 이런 거. 2021년을 NFT의 해로 회고하고 2022년을 금융이 토큰화하는 해다.
원년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JP 모건이 2022년에는 암호화폐의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죠? 이제 금의 가치로 간다는 얘기. 금의 가치로. 디지털 금. 그리고 JP 모건은 2022년은 다양한 체인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블록체인 브릿지의 해. 그래서 금융이 토큰화하는 해가 된다. 이런 말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디자인된 현재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다.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키우고 있다면서 금을 포함한 다른 가치 저장 수단에 비해 역사가 짧은 게 단점이다. 그죠? 이 말이 그 말이죠. 금을 포함한 다른 가치 저장 수단 중에 금이 최고인데 이런저런 수단 중에 뭐 금,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뭐 소장, 미술 소장품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비해 역사가 짧다. 짧은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제 시작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디지털 가치라면 이더리움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캔버서 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연한 말이죠. 그죠? 이더리움의 생태계에서 수없이 많은 것이 지금 뭐 태생이 되고, 그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더리움은 뭐 무궁무진하죠. 가치가. JP 모건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사용 사례가 비트코인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죠. 이더리움 레이어 1 네트워크는 확장성보다 보안과 탈중앙화를 선호하며 레이어 2가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기반으로 거래를 빠르고 많이 처리한다고 말했다. 레이어 2가 그죠? 그들은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했다. 카르다노는 확장성이 크고 폴카닷은 상호 운영성이 더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들이 이더리움의 지배력과 시장 가치를 조금씩 깎아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들은 올해 중반으로 예정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속도와 확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될란가 모르겠네, 그죠? 올해. 이게 솔라나는 뭐, 속도 면에서는 최고죠, 최고.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속도죠. 최고의 속도. 그죠? 카르다노, 폴카다. 비트코인은 가치 수단으로서 이제 금의 가치로 이제 지위를 이제 옮겨간다고 보고 있죠. 지금 옮겨갔죠, 사실은. 인식이 덜 됐다 뿐이지 이미 이제 뭐 그렇다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대가 이 디지털 시대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건 이 부분이다. 임상의 일각이다.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나는 게 지금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떠오르는 것도, 이 표면에 떠오르고 있고, 여기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수면 아래에 있다, 이거죠. 수면 위로 점점 올라올 때는,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뀐 시대가 되겠죠. 그 시대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비트코인 조종가 제도약 갈림길에 했다. 공급 수요 지표. 공급 수요 지표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과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눈 값을 알려주는 데이터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다는 거네. 그 다음에 업비트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 37 공포 단계 진입했네요. 오, 야, 한번 가볼까요? 오, 40 가까이 다시 올라왔네. 요 37인 거 여기 있다던데 그 다시 왔네, 그죠? 보고요. 솔라나 기반 탈중앙 거래소 세럼 7,500만 달러 투자 유치. 세럼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건 크릭 창업자 올해 비트코인 요동칠 것이다. 가격 아닌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죠. 등락이 크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에서 4만 1천 달러까지 추락하는 가운데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유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대신 주력 암호화폐 이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나스닥 종목 40%는 반토막. 일단 팔고 생각은 나중에. 투자 의견 엇갈려. 이제 공포가 오죠, 점점. 무슨 공포냐? 연준이죠, 연준. 볼까요? 연초 시장을 휩쓸고 있는 연준 공포라 하죠. 연준 공포가 나스닥 기술주들을 강타하고 있다. 공포에 파느냐, 매수 기회냐를 놓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선다이알 캐피탈 리서치에 따르면 나스닥 종목 10개 중 4개는 52주 최고가 대비 50%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여기 이 리서치 제이슨 고퍼터 수석은 펀더멘탈 거시 지표가 어찌됐건 투자자들이 일단 팔고 생각은 나중에 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스닥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 근방에 있지만 반토막 종목이 급등했다는 것은 패닉셀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시장 속보 사항을 연상시킨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시장만큼이나 기술주가 입은 타격이 크다. 빅테크 종목도 예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이죠.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까지 대형 기술주들은 이번 주 일제히 1에서 3% 하락세를 나타냈다. 뭐 이런. 이같동 공포 확산에 대해 월고와 디지털 자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는 투자 의견이 엇갈린다. 월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최고 전략가로 뽑힌 22부의 리서치의 데니스 더부시에는 연준의 매파적 태도로 실질금리가 상승하겠지만 이것이 S&P 500불 마켓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적어도 가치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는 것. 그렇죠. 이 양반 말이 맞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어려운 경기일수록 안전주, 가치주에 몰리게 당연하죠. 이거는 해석을 필요 없죠.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는. 더비시에는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5040선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금리 인상과 별개로 기업들의 수익 개선이 물가 압력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중론자인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 등을 저가 매수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좋은 기회에만 투자하고 다른 때는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돈을 벌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는데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말했다. 명언이네요. 좋은 말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공포에 매수하라. 전문가들 BTC 매수 시점 경론. 비트코인이 최고점에서 40%가량 하락한 가운데 매수 시기 인지를 놓고 트위터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경고와 충분한 조정을 겪었으니 공포에 매수하라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신중론자로는 피터 브렌트가 2018년 비트코인 하락 등을 경고한 것으로 유명한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그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저가 매수를 경고하는 태세를 달리고 있다. 그는 좋은 기회에만 투자하고 다른 때는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태세에 대해 다른 때는 자산을 보호하고 싶은 때라며 돈을 벌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는데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하네요. 그는 장기 투자가에게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는 태세에 대해 장기 투자가에게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는 태세에 대해 1980년 언이 50달러를 찍고 3.65달러까지 떨어진 뒤 24년간 최고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예를 들며 반박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같은 경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전제한 뒤 내가 공과 억조로 여기는 트레이딩 원칙은 손실을 더 하지 말라,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런 근거 의미 20년 이상 회복하지 못한 뒤 정고점을 돌파한 게 장기 투자인가라고 덧붙였다. 되물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장기 지지선을 이탈해 추가 하락할 위협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기 지지선. 또 가봐야죠. 장기 지지선.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 장기 지지선. 피터 브렌트처럼 기존 자본시장 상품과 암호화폐를 함께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연준의 매파적 통화 정책으로부터 비트코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반면에 암호화폐 전문 투자 그룹과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며 공포에 매수하라. 존버를 외치고 있다. 페이스트에는 이 시간 현재 존버 트렌드가 52,800개에 달할 정도다. 단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 애호가들은 큰 동료를 보이지 않고 살 때 사자를 외치고 있다. 우리는 매입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하락해도 버티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그는 디지털 마이커 노보그라처 CEO죠. 차트상 38,000달러, 4만 달러에서 바닥을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느낌을 받는다. 38,000, 이건 뭐야? 어떤 놈은 38,000 얘기합니다. 그죠? 한글셋 주셋은 여기를 두고 있는 자 38,000, 4만. 그는 나는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나는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들이 이 수준을 매력적 매수 레벨로 간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 이 얘기죠. 이 양반은. 지금 시장 하락은 신참 투자자들의 매도와 레버리지 거래 청산 때문이라며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는 투자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 골드문님 들어가시려고요? 네, 가족과 함께 좋죠? 고맙습니다. 모양원님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42개 이하 고용 발표 후 금융시장 하락. 발표했네요. 12월 고용 보고서 발표 후 정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뭐 이런 거고요. 리플, 비트코인 급락, SEC 반격의 불확실성 확대, XRP 어디로 가나? 네요.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고용 지표 실망에도 월가 올해 금리 인상 4차례 전망 왜? 지난해 12월 미국 경제가 기대를 밑도는 일자리 창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은 오히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무게가 실렸다. 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 후 연방기금 선물의 시장이 반영한 올해 3월 25bp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표 발표 전 80에서 90%로 상승했다. 이 같은 시장 반응은 고용지표의 헤드라인 수치와는 대조적이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문이 19만 9천 건의 신규 고용 증가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는 월과 기대치 40만 건을 큰 폭으로 하회한 수치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한 실업률과 빠른 임금 증가세에 주목한다. 라고 하면서 이번 고용보고서는 경제가 완전 고용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올해 총 4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고 판단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4차례에 달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도이체뿐만이 아니다. 도이체뱅크를 말하죠. (3월) 이후에 3일 이상으로 이제 한다는 말이 많죠. 그런 얘기가 많은데, 와, 자, 그리고 JP모건 올해 BTC 더 많은 기업의 선택을 받는다. 미 실업률 하락 속 시간당 임금 큰 폭 상승.
이런 게 이제 이유가 있죠. 이거는 이제 팬데믹하고 관계 있죠. 팬데믹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부스터 샷도 하고 하면서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잡히지를 않죠. 일상생활을 하게끔 또 허용을 하면서 허용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하지만 허용도 하죠. 왜냐하면 시장은 건들지를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국민들은 또 이제 이게 사람들 많은 곳에 이제 들어가기가 접근하기 힘든 거죠. 일상생활을 하게끔은 풀어는 놓는데 미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데는 몰리는데 여기 일하시는 서비스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를 구하기가 하늘에 지금 별따기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임금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임금이. 특정 직업군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임금이 큰폭 상승했다. 지난달 고용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고용시장 체력이 약하기보다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롯한 현상이다. 큰 폭의 임금 인상은 신규 근로자들을 유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더 볼까요? 비트코인 행보세 당분간 이어질 듯. 지난 1년 사이 거래소를 오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순유입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거래소로 유입된 비트코인 규모가 늘었다. 이는 투자자 심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분석가들은 예년의 1월과 유사한 지속적인 상승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매도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요거 1번부터 한 지금 53번까지 정리했는데 요거 하고 요거요. 저점 코인하고 요런 거를 다시 한번 늘 이제 요놈 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 요놈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한다. 가능하면 체크하고 어느 순간에 차점도 찾고요. 정리도 하고 결정도 하고 요리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고요.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있는 사항은 항상 지켜보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피터 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